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을바람이 시원한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집집마다 가족들과 함께 벌초도 다녀오셨는지요? 원래는 간소한 추석을 보내려는 분위기가 많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달서구 이태훈 청장님을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시고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민선 8기 또 1년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달서구청장 이태원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1,300명의 공직자들은 열정을 다해 힘껏 뛰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 대구 경북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도시 인정은 물론이고 대구 최초 그린시티도 인정되고 또한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대구 경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상을 한번 소개해드린다면 대통령상 1개라든가 4개의 국무총리상, 6년 연속 이 자리 대상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복지평가 5관왕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종합청년도평가 전국 유일하게 10년 연속 우수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기후환경대상 수상도 하고 대구 유일한 아동친화도시 인정, 또 3년째에 걸치는 여성친화도시 인정 등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 덤으로 640억 원의 국시비도 함께 얻어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1년 남짓의 성과는 사실 어찌 보면 청장님이 그동안 쭉 이렇게 민선 6기, 7기를 거쳐오면서 하신 일 중에 그 결과가 열매 맺은 것 같은데 특히 그중에 한국은행의 경쟁력 지수 1위, 대구 경북에서도 1위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예, 지난 5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은 지역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역 경쟁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달서구는 대구 경북 31개 시군구 중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경쟁력 지수란 지역의 경제 규모라든가 인적 자원 나아가서 제도, 인프라, 기술 등 지표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과 기술 가능한 성장 토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사용하는 그런 국가 지역 경쟁 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1인당 GRDP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입니다. 또한 금년도 달서구 행정수요조사에서도 국민의 87.6%가 달서구에 살고 싶다는 그런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우리가 또 87.2%였는데 이에 보면은 그만큼 국민들의 높은 삶의 만족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거의 8, 90% 가까이가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다음 정주 여건도 중요하지만은 이 특별히 다른 우리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는 게 있어요. 결혼 장려문화 하신 거. 맞습니다. 서로 메스 미팅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성과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작년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평균도 절반도 못 미치면서도 그 앞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달서구는 인구 감소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또한 결혼 앞에 성인은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에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힘든 결혼 가문 통과를 돕고자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만남, 인프라 구축 또한 민간 협력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결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도 157쌍의 커플을 성혼시켰습니다. 네, 여기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가끔 나가면 시민들의 이 관심이 높아서 그런 데서 이야기가 많아요. 자, 이번에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결혼 문화와 함께 아동 정책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그런 그동안 놀이터 같은 도시, 친구 같은 달서구라는 슬로건 하에 노래라든가 또 체험 문화가 융합된 공간 구축에 힘써왔고 돌봄센터 및 장애인
장난감 도서관, 아이꿈 센터 등을 개소하고 공동 육아 나눔터 4호점을 개설하고 왔습니다. 또한 대구 최초로 아동 보호팀을 신설해서 아동 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전주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 공공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평가에서도 2020년도, 22년도 2회에 걸쳐서 전국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예, 어쩌면 결혼, 아동 문제 이것은 최근에 우리 국가적 예. 그 고민거리고 화두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달서구가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왔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달서구 하면 또 이 일자리의 문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선도, 혁신 경제도시 달서 이렇게 슬로건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 구에서는 이제 일자리 업무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선 8기 4년 동안 5만 300여 명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3.6%의 목표를 하고 있는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성서 산단 대개조 사업 지원이라든가 기능 인력 청년 인턴 장려금 지원 등 기업의 성장과 고용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6년 연속 받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대상 수상도 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고용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도 대상되는 등 했는데 앞으로도 차별화된 시책으로서 혁신 경제도시 달서구를 힘껏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는 청년도 해당하고 또 청년도 해당하지만은 어른도 해당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눈여겨 볼 수 있는 만한 게 스마트 인정 도시. 예. 그게 우리 대구 시군구 중에 최초로 받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최초로 예. 스마트 도시 인정은 정부서 중앙정부서 예. 어떻게 사업에 공모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거기서 한번 국토부에서 했는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오늘날 그 미세먼지라든가 교통혼잡 등 각종 도시 문제들이 날로 증가하지만은 또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변화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부응해서 혁신 기술 행정에 도입해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도에 대구 최초 스마트 전략팀을 신설해서 다양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해서 왔고 그동안 50개 사업 56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겸비돼서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대구 경북 최초로 스마트 시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의 행복을 지수를 높이면서 대구의 미래 혁신을 힘차게 주도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성과와 함께 앞으로 정말 달서구에서 기대를 걸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할까 계획은 어떻게 또 있는지요? 예, 지금은 이제 AI 디지털 시대이지만 또 사람의 힐링을 구하는 또 그런 시대입니다. 네. 이 구에서는 이제 국민들 여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달성 습지 인근에 대구 서부권 관광 랜드마크가 될 에코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과 기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차 대구 시민들은 100m 이상의 전망대 위에서 대명 이수제라든가 달성 습지, 낙동강 물줄기는 물론이고 저 건너편에 있는 고령들판도 바라보면서 특히 금빛 낙표를 조망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구 산업선 개통과 함께 친환경 생태 관광은 물론이고 성서 산단 체험과 성서 아울렛 타운 쇼핑 등 대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누리호 발사로 7대 우주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회는 우주를 강국을 꿈꾸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정신에 부응해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우주의 전체에 대한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달서구는 앞산 별빛 캠프에 전체 과학관을 건립해서 청년들에게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달서구의 전체 과학관 예.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설립되네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그것도 앞으로 풀어갈 문제입니다. 네. 예.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고 뭐 예산 확보하고 이러면 예. 장기 과제로 어쩌면 민선 8기 다 가도록
그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도움을 가면 꼭 그렇게 많이 안 걸 겁니다. 이 달서 구민들은 달서 구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 전체가 대구 신청사를 건립하는 걸 결정된 우리 달서구에 그 신청사가 언제쯤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시청사 건립은 다소 지연은 됐지만 작년 3월에 이제 또 지방개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또 계획상 하반기는 국제설립 공부를 하고 2023년도에 기본 실설계를 하고 2024년도에 착공해서 6년도에 준공하는 목표로 대구시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가 들어서고 작년 9월 5일 날 대구시는 갑자기 시청사 부지 중에 57%를 상업적으로 변경해서 매각했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업적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받은 높은 땅값으로 시의 빚도 갚고 또 시청사 건립 자원으로 쓰겠다는 그런 보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민 한 1000여 명이 매각을 반대하는 뜻으로 또 작년 9월에 또 시에 가서 시위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작년 12월에 시는 부지 매각을 전제로 청사 설계비 130여 원을 시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부지를 팔지 말고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라는 뜻으로 상경된 설계비 130여 원을 만장일치로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반발하면서 청사 건립 소관 부서를 없애버리고 또한 추진하던 용역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 시청사 건립 재개를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성과는 없는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 7월 6일 날 매각 대상 부지 일부를 축소하고 그 부지에 농구 전용 체육관과 주민생활체육관을 짓는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 한 1천 명 이상이 지난해 시청 앞에 가서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그 대상 부지를 한번 설명판을 보시면서 한번 해주시죠. 여기 바로 감선역이고 바로 여기 이제 두루공원인데 여기 이제 이게 부지 전체가 한 4만 8천 평인데 도를 빼버리면 실제로 이 면적은 4만 4천 평입니다. 네. 그 대구시가 작년 9월 5일 날 여기에 57%를 갖다 여기 있잖아요. 푸른선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 그죠? 여기에 네. 팔아서 팔겠다는 그런 발표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그 반발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걸 땅을 57% 팔아서 이제 결국은 신청사를 짓는 부지 대금을 마련하겠다. 그것이 시의 당초 방침이었죠. 물론 중간에도 작년 올해 좀 약간 변경돼서 약간 땅을 좀 덜 팔게 됐지만 결국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50.6%를 팔아가지고 네. 이 높은 땅값으로 딱 절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지 바깥 땅값으로 네. 대구시도 갚고 또 자, 그 돈으로 그래 되면은 남은 부지를 가지고 이제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건물도 막히고 이 조망도 안 좋고 건물이 상당히 그 모양새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이거 병현대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멋지고 또 꾸미는 시청 성사를 짓겠다 하는 그런 발표와는 달리 그렇죠. 네. 이 땅을 50% 이상을 팔아버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땅이 이제 딴 대기업은 땅을 비싸게 줬기 때문에 높이 건물 지버리면 그렇죠. 네. 여기에 또 그러니까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청을 갖다 지본들 여기 다 가려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달리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꿈꾸는 병현대계 있잖아.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발한다. 결국 신청사가 50% 팔게 매각이 되면 거기에 지어지는 아파트 건립 수프로 인해서 시는 볼품없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시청 건물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수십 년 또 막 병현대를 바라보는 그런 꿈을 짓기 때문에 몇 년 가다가 또 이제 막 헐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월 가면 이제 건물이 또 나라가 더 초라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대구 시민들에게 자부심의 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네. 뜻입니다. 저기 부지 일부 매각해서 시청사를 짓겠다는 대구시의 그 안에 대해서 매각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있습니까? 예,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19년 전에 2004년도에 벌써 신청사 건립 추진 방침 결정하고 난 뒤에 오랫동안 추진과 보류가 반복된 대구의 수원사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18년도, 2019년도에 여러 규정과 제사를 거쳐서 4개 군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250만 대구 시민을 대표한 252명의 심사위원단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청사 건립 절차가 진행된 도중에 갑자기 매각했다는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황당한 얘기인데
만일 대구시 발표대로 감산역 쪽 부지가 매각되고 나머지 부지의 시청사가 지어진다면 시청 건물은 상업지역에 가려지고 또 남쪽 금봉산 사이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세월 따라서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사 건립에는 주변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청사 부지 면적은 19,000평에 불과합니다. 이는 강주시, 대전시는 물론이고 건립한 후에 25년이 지난 부산시보다도 좁게 됩니다. 심지어는 경기도에 있는 용인시라든가 성남시, 고양시보다도 적은 면적이 됩니다. 돈이 없어 매각한다는 논리는 일면 일리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부지를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 빚 갚는다고 팔아버리면 대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큰 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이유일 것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한꺼번에 빚 없이 시청사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팔아가지고 시청사 지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백년대계를 앞보지 못하고 그 단기적인 안목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앞으로 새로운 신청사가 정말 지어지려면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오늘날 이제 건축물 하나가 이제 도시의 상징물이 되고 공청사가 관광 명소라든가 지역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청사들 대부분은 잔디 광장 등 시민 소통과 여가 문화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신청사도 당연히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네. 이미 그 2019년도 10월에 대구 시민의 뜻을 모아 대구시가 확정한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에도 적히되듯이 시민의 소통과 화합 공간이 되어야 하고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사회의 역사, 문화 환경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담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넓은 잔디 광장과 또 지하에는 또 수천 대의 주차 공간 그리고 두루공원과 조화된 독특한 건축 디자인으로 대구 시민은 물론이고 국내외인들도 함께 보고 싶고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대구시가 정말 땅을 팔아서라도 시청을 짓겠다, 새로운 신청사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대구광역시가 재정적 열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대구시는 이제 민선 8기 4년 동안 1조 5천억을 재물을 받겠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이는 상해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뭐 옆에서 뭐 가타부타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빚을 갚는다고 절대 우위를 두고 당연히 해야 할 중요 사업을 미룬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대구시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은 8%입니다. 이는 7개 그 특광역시 중에서 5위입니다. 또한 채무 규모로 보면은 대구시는 서울, 부산에 있어 3위입니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로 보면은 서울시가 20%서 1, 2위고 대구가 18%서 2위인데 3, 4, 5위는 울산, 부산, 강주입니다. 사실 대구시와도 별 차이가 없는 17%대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채무 성격을 보면은 채무액 중 대부분 이자율은 1에서 3%대이고 이자율 4%대는 16%이로서 그렇게 큰 높은 비중은 아닙니다. 저금리 지방채는 오히려 지방재정 건전성도 높인다는 면도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대구시 재정이 다른 특광역시 비해서 유별나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부지를 팔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영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건립 비용을 쌓아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에 작년도에 이제 청사를 완공했는데 그 시산나 기간 경기주택공사라든가 경기 그 신용보증재단, 도서관 나가서 도교육청 등 한국은행 경기 본점까지도 경기 융합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 이런 복합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건립비 4,780억 원도 전액 일반 예산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전시도 이제 작년 6월부터 이제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전액을 이제 5년에 걸쳐서 시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대구시도 시산나 기간 삽소 부지 건물 및 매각하고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이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가치가 적은 유휴 부지도 매각하고 빚 갚는 속도도 조절하는 등
재정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또 인천시처럼 몇 년을 걸쳐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각만 바꾼다면 시청사 건립은 부지 매각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대체 어떤 판단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까? 예, 먼저 시민들이 그 합의 결정한 사항을 흔드는 것은 원칙과 약속, 네. 공동체의 신뢰성을 깨는 것으로 대구 공동체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은 예를 든다면 그 달서 구민의 52.4%가 매각에 동의했다는 그런 주장, 또 함께 지역 국회의원도 매각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부지 매각해서 빨리 짓자는 그런 여론몰이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대구 백년 대결 논란을 잠시 접어두고 분란된 부분을 접어두고 우선 첫사부터 뜨자는 그런 논의도 있었고, 또한 그 저는 국민 시민을 합의한 대로 짓자는 주장했을 뿐인데 저를 시청사 건립 걸림돌로 된다고 몰고 구청장이 건립 지연에 책임지라고 구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현수막도 걸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 랜드마크로 짓자는 주장을 당초 이거는 당초 시의 방침대로 불구하고 그것을 초와 청사로 비난하면서 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사 예정 부지 잔여 부지를 녹지라든가 공원으로 조성하면은 주변의 건축인가 제한된다는 등등 근거 없는 상당 조항도 많았습니다. 답답한 그런 일도 많고 결국은 그 구청장님인데 책임을 그 전가하는 그런 일도 많이 주장이 있었죠. 힘들었지만 어떻게 잘 견뎌내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그 정치권의 매각 반대 여론이 커졌던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예, 그보다 먼저 당연히 존중돼야 할 250만 명의 백년 대기 합의 약속이 또 소홀히 되고 또 발표돼서 안타까움입니다. 네. 오랜 세월 시민의 염원과 백년 대계를 향한 약속이라는 무게감은 온데한데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뒤집는 그런 발표에 일부 정치인들이 매각 여론을 몰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달서구민의 상실감을 넘어서 더 공동체의 신뢰에 많은 훼손을 되는 나쁜 선례가 됩니다. 네. 뜻있는 사람들은 단기적 빛을 닮는다는 이유로 그 기묘한 부지를 공감대 형성도 없이 판단하는 것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청사 부지는 두루공과 함께 대구 미래의 기회의 땅입니다. 시청사 부지를 두루공과 연계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꾸준히 실천해 가면은 세계적 관광명소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또한 창의적 접근하면은 그 일대는 대구 미래의 천문학적 가치를 가져둘 꿈의 공간입니다. 두루공원과 두루청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알수록 반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청장님은 여러 차례 그동안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우리 신청사가 대구의 센트럴파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어땠습니까? 그 미국 센트럴파크는 뉴욕에 상징되는 랜드마크입니다. 연간 4천여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뉴욕 시민에게 늘 자부심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그동안 100년 동안 갖고 왔습니다. 이 두루공은 또 100년을 있다 보면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가꾸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해서 달서구는 용역을 어느 정도 약간 해서 100개 안은 또 시에 올렸는데 참고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대구시 우리가 안고 있는 50만 평 두루공원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월드를 예, 포함한 두루공원의 50만 평. 현재 네. 그 도로 때문에 두 개가 분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도로를 갖다 밑에 지하를 이어버리면 이 전체가 한 개 부지로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시청도 여기 짓는데 여기는 뭐 단을 마더라도 일부라도 그렇죠. 여기 도로를 갖다 이제 지하로 예를 들면 위에 오버해버리면 이 전체 있잖아요. 55만 평의 부지가 한 개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큰 센트럴파크 그런 가운데 이제 주상도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당히 또 긴조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꿈은 이제 성당 못자는 거죠. 성당 네. 못이었으면 여기 와 그 그렇습니다. 롤러스케이장 그 네. 밑에도 뭐 1, 2층 그렇죠. 네. 대형 주상도 였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제가 축구장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유니버시아 여기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하에 대규모 주상도 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여기 시청 여기 청사 여기도 여기 밑에 있잖아요. 수천들 이어가지고 네. 모든 차량은 지하로 다 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 요즘 아파트가 다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목이 있잖아요. 거의 많은 분이 이제 과거에 산이기 때문에 그 소나무가 거의 중심인데 너무 다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건역별로 그렇죠. 아주 거수종으로
겨울달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도로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 도로도 뭐 대구시의 중심 도로나 이 공원 도로나 거의 똑같이 돼 있습니다. 네. 도로 인도도 등등 그렇죠. 또 가로수 등등 이것도 대구로 바꾸고 이런 계획을 갖다 백년간 세우고 있잖아요. 해올 때 특히 또 대구 시민의 창의적인 생각도 모으면 거죠. 네. 그래서 봤을 때 풀을 해서 우리 연차적으로 하면은 역시 이것도 한 뭐 수십 년 또 100년 뒤에 가면은 유적지들 못지않게 아주 귀중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 예. 두류공원과 이월드를 합친 한 개. 그야말로 50평이 넘는 대구 센트럴파크가 탄생하는 거네요.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시청사를 멋지게 지자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신청사도 빛나고 또 인근 이 도시도 정말 랜드마크로서 대구의 휴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말 이런 어떤 건축을 위해서 청장님이 달서 구민들인데 어떤 부탁의 말씀도 좀 들어주시고 앞으로 비전도 좀 들려주시죠. 예. 올해는 출범 30조년을 맞는 달서구는 금년도 1조 원 예산 시대를 맞이하는 등 양적 질적 면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최대 자치구로서 대구 경북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서구는 열정과 통찰력으로 대구 미래의 발전을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이 지금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정겨운 시간을 보내시며 보름달처럼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달서구청 이태원 청장을 모시고 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여러 가지 정책 상황과 대구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달서구청 3선에 탁월한 우리 행정가답게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쳐나가신 모습이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결실이 맺어지길 원하며 오늘 파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